우리가 경매를 할 때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내 자산을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낙찰의 기쁨을 느끼자마자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4명이 몰수당한 보증금이 약 4,100만 원이 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할 때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체크하면 몇천, 몇백이라는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면 내 자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얘기할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 2019 타경 5409-1번이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은 1차 매각기일이 20년 1월 14일이었고 신건에 한 분이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한 경우는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나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분 말고도 4명이 미납을 해서 몰수당한 보증금이 약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들만 좋은 일이 됐죠. 이렇게 미납이 많으면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잘 살펴보지 않고 계속 입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 시세를 보죠. 경매로 나온 물건은 방 1개, 욕실 1개인 원룸이에요. 전용 8평 정도 되네요. 경매로 낙찰받은 시점이 2020년도 1월이죠. 그 시점에 실거래 내역을 보면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가 되네요. 최근 실거래된 금액도 19년도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만약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최초 낙찰 받으신 분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높게 낙찰을 받아서 미납한 걸로 보이진 않죠. 그러면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건 말소 기준 권리죠.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죠.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입찰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임차인이 낙찰 대금으로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인수할 것도 없고 용도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배당을 다 받는 물건이라면 우리에겐 더 좋은 물건이죠. 이 선순위 임차 내역을 보면 이 배 씨는 전입, 확정, 배당 요구, 그리고 보증금까지 권리 신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입찰자는 보증금 이상만 쓰면 다 배당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입찰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입찰한 분들도 예상 배당 금액을 계산해서 입찰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19년도 10월 30일이고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19년도 10월 31일에 했어요. 하루 늦게 신고를 한 거죠. 여기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 문구가 뭘 뜻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신고한 권리들만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가 안 돼요. 그렇다고 임차인은 아쉬울 게 없죠. 법원에서 배당을 받거나 나중에 낙찰자한테 돈을 받거나 어쨌든 내 돈을 다 받는 거니까요. 낙찰자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입찰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미리 알고 입찰하는 거랑 모르고 입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낙찰받으신 분은 입찰가와 보증금 포함해서 이 물건 최종적으로 산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경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한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죠.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2억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금 납부를 다 해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되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상황이어서 이 물건은 이 임차인이 입찰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명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대형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 입찰을 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입찰을 신 분들은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되면 의심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제 주변 지인분도 전입, 확정, 배당일이 다 있다고 그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입찰할 뻔한 기억이 있거든요. 다행히 입찰 며칠 전에 다시 확인해서 입찰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몇백, 몇천을 버리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경매인데 시작하자마자 힘들게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험 제발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를 다 했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경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꼭 목표 이루시길 응원합니다.